자, 1번 문제 볼게요. 이제 마지막 단원의 예상 문제로 시작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조는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구조죠. 그렇죠? 얘는 이름하여 중복조합에 대한 구조고요. 자, 중복조합은 출제가 되게 잘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원입니다. 중요한 단원이야.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다.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 중에 얘는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한 구조로 문제를 푼다. 이것이 가장 잘 나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의미 아닌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만약에 K라고 치는데요. A, B, C가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구조가 나왔을 때는 얘는 반드시 옆에 있는 거 3개. 그래서 3, H, 이게 K가 되면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게 중복조합에 대한 구조를 반드시 이러한 구조로 바꿔줘야 돼요. 어떤 걸 바꿔줘야 됩니까? 여기식 조건을 바꿔서 변형시켜서 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건을 다시 한번 할게요. 얘는 조건을 반드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조건 바꾸기야. 무슨 얘기냐면 저기 지금 양의 정수란 말 나왔잖아요. 양의 정수란 말로 안 되고 0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보면 알겠지만 짝수란 말 짝수. 요것도 마찬가지로 짝수가 아니라 그냥 수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x를 짝수니까 2n, 그 다음 y를 짝수니까 뭐 2l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z를 2n이라고 적은 다음에 식을 다시 한번 세볼게요. 그러면 얘는 2n 플러스 2l 플러스 2n, 얘가 20이 되면서 우리는 2를 약분시켜서 얘를 10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 게 mln은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이 조건으로 풀 수가 없단 말이야. 다시 한번 할까요? m 플러스 l 플러스 n이 10인데 이 조건으로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뭘 하냐면, 두 번째가 중요하죠. 의미하는 정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부 다 1식을 빼주는 거야. 그래야지 의미하는 정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m-1, 그 다음에 플러스 l-1 플러스 n-1 해주게 되면 얘가 7 되는 거지. 7. 얘를 뭐 새로운 숫자로 만듭시다. 이렇게. 내 마음이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중요한 것은 왼쪽이 몇 개냐가 중요해. 3개죠. 오른쪽이 몇 개냐가 중요해. 7개지. 얘가 답인 겁니다. 3H7 됩니다. 자, 3H7 정리하면 얘는 10-1, 9C7, 9C2가 되겠죠. 얘는 9 곱하기 8, 70이 나누기니까 36가지란 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네. 그치?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의미하는 정수꼴로 바꿀 때 반드시 식을 변형시켜가지고 오른쪽 부분을 0보다 크거나 같은 꼴로 바꿔줘야지만 공식을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공식을 쓰기 위해서 바꿔주는 거야. 아시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쓰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정리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게 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수 2, 3, 5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수를 선택하고, 자, 이까지가 벌써 중복조합에 대한 전형적인 꼴이죠. 저는 똑같이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의미하는 정수꼴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식을 변형시켜야 된다. 자, 조건이 붙었네요. 5개의 수를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 중, 자, 이렇게 할까요? 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A라 할게요. 3이 나올 수 있는 걸 B라 할게요. 5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C라고 하면 얘는 공식이 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중복 허락과 5개의 수를 선택한 이게 바로 식인데, 문제는 이 식이 아니라 요 플러스 조건 2개가 붙은 거죠. 아, 조건이 하나가 붙은 거죠. 9의 배수가 아닌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의 배수가 아닌 것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9의 배수가 안 되려 그러면은 9의 배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하고 5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오직 3만 영향을 미치죠. 9의 배수는 어떻게 됩니까? 3의 제곱부터 9의 배수가 되는 거죠. 세제곱도 9의 배수죠. 4제곱도 9의 배수야. 그러니까 3은 제곱만 안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3이 아예 없거나, 두 번째는 3이 한 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얘는 9의 배수가 아닌 것을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치?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똑같이 5가 되는데 이번엔 B가 아예 없어. 없으니까 2개만 있는 거잖아. 2개 중에서 5개를 뽑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EH5라는 식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얘가 1이라고 정해진 거잖아. 그럼 얘가 사라지면서 이것도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B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A 더하기 C가 4가 된다. 그럼 얘는 뭐가 된다? 그렇죠. EH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답이죠. 자, 그럼 쟤는 뭐가 되죠? 7 빼기 1 C5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1 이렇게 되는 거죠. 6개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됩니까? 6 빼기 1 5C 1이니까 5개. 아, 정답은 11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알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렇게 문제 풉니다. 아, 조건이 항상 붙어요. 위에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공식 쓰는 문제들은 거의 안 나오고요. 항상 한 개씩, 두 개씩 조건이 붙어가지고 식을 변환시키는 문제들로 중복조합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정리할게요. 자, 다음 식의 전개식 나왔죠.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 자, 보이시죠?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고, 요거는 완벽한 이항 정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항 정리의 풀이는 어떻게 푼다고요? 그렇죠. 일반항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항 정리한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한다. 분리해서 문제 푸는 거죠. 자, 일반항 어떻게 됩니까? 일반항은 5, 그 다음에 5C, R 1에 5 마이너스 이렇게 1 항상 복잡한 걸 놉니다. 그 다음 AX에 R제곱. 자,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CR 그리고 A의 R제곱이 숫자가 되는 거죠. 숫자 여기까지 숫자 정리하고 뒤에 문자 X의 R제곱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R은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끝났지?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되죠? 5C 곱하기 A의 2제곱 2제곱이 1440이래요. 얘는 5, 4 나누기니까 10 10의 제곱이 1440이니까 A제곱은 144. 자, A는 풀마 12가 되는 건데 양수니까 정답은 A는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네. 그렇죠? 전형적인 이항 정리에 대한 개수 찾기 문제. 자, 출제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일반항 쓰고 숫자 문자 분리한 다음에 필요한 값을 대입해가지고 찾는 거. 자, 정리합니다. 자, 4번. 요렇게 식이 나왔네요. 똑같이 전개식에서 세제곱의 개수. 얘도 완벽한 이항 정리에 대한 구조고요. 이항 정리 구조니까 똑같이 합니다. 이항 정리에 대한 구조고, 일반항 쓰고, 그 다음에 숫자 문자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수학은요, 항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전형적인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이런 논리력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논리의 핵심은 전형적인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훈련을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합시다. 그래서 일반항 쓰려고 6CR 하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여기다 6-R을 합시다. 그리고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여기다가 R제곱 쓰면 깔끔하겠죠. 그 다음에 숫자끼리 분리하면 숫자는 6CR밖에 없네. 문자를 분리하는데요. 지수에다가 곱합시다. 12-2R 되겠지. 얘는 X의 마이너스 R이니까 요거 세 개를 더한 값이 얼마가 되냐면 3 되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R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12-3R이 3이야. 3R이 9니까 R은 3이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답은 바로 나오네요. 6C3이 되는 거네. 그치? 6C3 654 321 쫙쫙 답은 20이란 것을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전형적인 전개식에서 개수 찾는 문제입니다. 정리할게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식이 주어졌고 x-1로 나눈 몫을 fx라고 할 때 fx-1 나눈 나머지. 자, 이거는 일단 문제를 읽었을 때요. 첫 번째 할 일은요. 얘는 일단 나눗셈의 관계식이야. 그치? 나눗셈의 관계식. 몫과 나머지란 말이 나오잖아. 무조건 식 세우기거든. 식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몫 플러스 R이라는 구조로 식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식을 세워야 문제가 보여요. 자, 얘를 그냥 내가 fx라고 할게요. fx 전체를 아니구나. 얘가 나눈 몫으로 fx 나왔네. 그러면 얘를 gx로 할게. gx는 x-1로 나눈 몫을 f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먼저 우리가 r이라 합시다. 자, 뭘 대입하죠? 당연히
그쵸? 여기가 0 되는 값을 대입하는 거잖아. 여기가 0 되는 값. 그래서 x는 1 대입한다. 따라서 G1. G1은 R. 자, 쉬운 게 뭐냐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1부터 10까지 10개가 있죠, x가. 다 1이니까 10 더하기 1, 1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gx에 대한 식을 정확하게 이제 알았지. 두 번째는 갑자기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똑같이 해도 fx를 만약에 내가 x-2, 그 다음에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 r이라고 치잖아요. 그럼 얘는 r 자체가 그냥 f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머지 정리된 전원적인 구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두 번째를 구하기 위해서는 x는 1을 대입합니다. f2 자체가 r인 거야. 그래서 f2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봅시다. 자변이 중요해요, 자변이. 자변에 보면 2의 10제곱, 이거 적어야 됩니다, 이제는. 2의 1제곱까지 가고 마지막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우변이 이제 뭐가 되냐면 2 대입하면 1로 바뀌면서 f2가 되는 거 알겠죠? 요게 11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우리의 관심은 f2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딱 보니까 등비수열 합이네요. 자, 등비수열 합인데 첫째 항을 뭘로 놓을까요? 그렇죠. 얘를 첫째 항으로 놓읍시다. 그리고 항수가 11개가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얘는 첫 항이 1이고요. 공비가 2이고요. 그 다음에 항수가 n개가 10개가 아니라 11개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따라서 얘는 r-1분의 첫째 항 1, 2의 11제곱 마이너스 이게 바로 왼쪽 항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항이 f2 더하기 그러니까 11 넘겨가지고 풀면 이렇게 되고 요것이 이제 f2가 되는 거죠. 얘가 답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답이 있네요. 그렇죠? 계산하는 게 아니라 2의 11제곱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풀면 되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 그리고 나머지 정리 두 개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네요. 첫 번째 프로세스, 두 번째 프로세스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를 파악하면 되겠죠. 자, 정리할게요. 자, 이거 문제 볼게요. 로그가 주어졌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값인데 얘는 딱 보고 눈에 보이죠, 그렇죠? 이게 보이지 않으면 이 문제 못 풉니다. 다 일일이 구해야 돼. 100개, 101개항은 구해야 돼, 그렇죠?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이 문제는 이항 정리의 성질이라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이항 정리의 성질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어떻게 썼습니까? 그쵸? 2의 n제곱은 nc0, nc1, nc2 쭉 해서 어디까지? ncn까지 가는 게 2n제곱에 대한 공식이었었죠. 그쵸? 알겠습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쟤는 n 대신에 100 바꿔주고밖에 없으니까 저의 문제는 딱 보자마자 로그 2의 전체가 2의 n제곱, 2의 100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00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요것도 기출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이항 전의 성질을 그냥 단번에 여기서 문제를 푸는 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당연히 공식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돼, 이해하고. 정리할게요. 7번.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P, B는 0.5, P 여집합, 교집합 B는 0.2일 때 P, F 좋고 여기서 키워드는 독립이죠, 독립. 독립일 때는 공식이 뭐가 있지요? 그래서 얘는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로 된다라는 게 독립일 때 공식이죠. 그쵸? 자, 독립이란 조건 하에서 이 공식으로 문제 푸는 걸 말하잖아. 그치? 자, 볼게요. 우리 일단 한번 하나씩 한번 조건들을 볼게요. 첫 번째는요, PB는 0.5. 두 번째는요, PA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B 이렇게 나왔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A, B가 독립이잖아? A 여집합도, B 여집합도, A 여집합끼리, 또는 A 여집합 B, 또는 B, A 여집합, B 여집합 A, A 여집합, B 여집합, 전부 다 독립이에요. 따라서 얘도 독립이기 때문에요. 독립이야, 독립 각자가. 따라서 얘는 어떻게 푼다? PA의 여집합 곱하기 PB가 되고 이것이 0.2, 즉 5분의 1 되기 때문에요. 얘가 지금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2 곱하면 결국 5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PA 여집합이 5분의 2야. 따라서 PA도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5분의 3.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공식을 쓰자. PA 알아, PB 알아. 그럼 공식 쓰면 되는 거잖아요. PA 합집합 P. 전형적인 집합 공식 아닙니까?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공식 쓰는 거잖아요. PA가 5분의 3, PB가 2분의 1, PA 교집합 B. 독립이잖아, 독립. 똑같이 PA 곱하기 PB잖아요. 따라서 5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요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전부 다 10으로 통분시켜서 풉시다. 10분의 3은 6으로 바뀔 것이고요. 이 5니까 5가 바뀔 것이고요. 마이너스 10분의 3 되니까 10분의 11 빼기 3, 10분의 8. 정답은 5분의 4. 10분의 8이니까 0.8. 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독립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A랑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다 독립이에요. 이런 것도 다 매우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전부 다 독립이라는 거 됐죠? 정리할게요. 자, 흰 공 2개, 검은 공 8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낼 때,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자, 이런 조건이 붙었네요. 그렇죠?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 자, 여러분 적어도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 이렇게 푼 일이 있겠죠. 전체 확률 1에서 2개를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에 대한 여사건은 뭐가 되는 거죠? 그쵸? 둘 다 검은색일. 그걸 말하는 거잖아. 그쵸? 따라서 둘 다 검은 공인 걸 빼면 됩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일단 1에서 둘 다 검은 공일 확률은 10개 중에 2개 뽑은 거니까 10C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8개 남았죠. 8개. 검은 공 8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요거 풀면 답이 되겠죠. 단순한 문제입니다. 해석만 잘하면 돼요. 얘는 10 곱하기 9 나누기인데 둘 다 나누니까 안 할게요. 얘는 8 곱하기 7 됐죠? 자, 그러면 2, 4, 8, 2, 50 이렇게밖에 안 되네. 45분의 4, 7에 28 1 빼기 45 빼기 28이니까요. 17인가요? 45분의 17이란 것을 얻는다. 맞죠, 여러분? 17이란 것을 얻을 수 있다. 정답은 5번 되겠죠? 자, 해석만 잘하면 돼요. 이거는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라는 것에 대한 여사건으로 문제를 푸는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문제 풀면 되겠죠? 정리합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주사위 1개와 동전 5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단 동전 자체는 5개니까 얘는 독립시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동전은 독립시행으로 풀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이 붙었는데요. 주사위 눈의 수가 A고 동전 안면의 개수가 B래요. 그런데 A는 3B래요. 자, 그러면 A는 3B에 대한 조건을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동전 앞면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A가 3B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일단 A가 1부터 6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가능한 것은 3하고 6밖에 안 됩니다. 그치? 3의 배수는 3하고 6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B는 앞면이 5개가 되겠지만 여기서 가능한 것은 B가 뭐가 돼야 되죠? 한 번. 여기 B가 2번 되는 것밖에 없네. 그치? 5개가 되지만 조건이 A가 3하고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 1개밖에 안 던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문제를 풉시다.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6분의 1. 6분밖에 없죠. 일단 주사위, 나머지 동전 어떻게 한다? 그쵸? 얘는 5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데요. 얘가 2분의 1에 1제곱 2분의 1이 4제곱인데 그냥 5제곱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6분의 1 될 것이고요. 2가 나오는 경우는 얘는 2개가 되는 거니까 옷이 2가 되고 똑같이 2분의 1에 5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여러분 요거는 계산이 조금 여러분 해보십시오. 얘가 192분의 5가 나오고 얘는 192분의 10이 나온답니다. 이게 2개를 더하니까 192분의 15. 192분의 15는 64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답이 5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192분의 15잖아요. 3 나눠주게 되면 얘가 5가 되고 3, 6에 18, 3, 4, 12 이런 식으로 정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얘는 주사위가 나올 확률, 얘는 동전 5개가 나올 확률. 이렇게 2개를 나눠서 문제 푼다라는 거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주사위랑 동전에 대한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자, 10번은요. 식을 딱 보면서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게 이 문제 관건입니다. 자, 의미 파악. 얘는 의미 파악하는 거야. 자, 딱 보고 보이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얘는 뭐가 되냐면 우리 이항 정리에 대한 공식 있죠. 이항 정리 공식 있지.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건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정리할 때는 원래가 뭐 nc 0부터 시작해가지고 nc 쭉 낙생시 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시그마로 이렇게 r은 0부터 n까지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쵸? nc r이 들어가죠. 일반항이 들어가. 일반항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일반항이야. 그쵸? 일반항이 들어간다고요. 어떻게? a에 상관없어요. a의 r제곱, 그 다음에 b의 n-r 해도 되고요. 두 개 바꿔도 상관없죠. 요렇게 구조를 바꿔주는 거지. 요렇게 쓰는 것은 익숙한데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 그치? 이걸 묻는 거야 지금. 이 문제를 묻는 거야. 알겠습니까? 딱 보면 알겠지만 요거 두 개를 더했지. 그리고 n제곱이 올라갑니다. 반드시 r이 0일 때만 됩니다. 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쟤는 준식은 a가 8분의 3이고 b가 8분의 13인 거야. a 플러스 b의 몇 제곱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5제곱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0부터 n까지잖아요. 0부터 n까지. 그러면 a 플러스 b의 n제곱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항정리에 대한 기본 공식입니다. 자, 따라서 8분의 16, 2의 5제곱 되네요. 3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식들을 알아야지 문제 해석이 되는 그런 구조죠. 이거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이항 분포 b, n 3분의 2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분산이 21대. 보이시죠? 이항 분포에 대한 기본적인 또 공식으로 문제 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프로세스는 이항 분포에 대한 공식이다. b, np. 어떻게 한다? 평균은요, ex는 그냥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것이고, 분산은 npq잖아요. npq. 얘가 1-p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분산 20 나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산 20. 분산은 n, p, q.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이 20이다. 그럼 n이 바로 나오네. 그쵸? 이거 너무 쉽네요. n은 9분의 2야. 그럼 20 곱하기 2분의 9를 해야 되니까. 그럼 90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이것도 단순한 아주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들이네요. 그쵸? 이거 아시겠지만 통계 단원은요, 전부 다 공식 가지고 대입하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막 의미를 깊게 해석하고 이런 뭐 분석하는 문제들은 거의 없고요. 어떻게 공식을 활용할 것이냐, 어떤 공식을 넣을 것이냐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에요. 위에 뭐 이항 정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 추정할 때, 자, 모평균 추정을 할 때 다음 중 실내 구간의 길이 보이시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왔고, 이것도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공식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전부 다 공식입니다. 프로세스.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EK. 그 다음에 n분의 시그마잖아요. 그쵸? n분의 시그마인데요.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뭐냐면, n의 값이, 길이가 가장 길어지려면은 이 값이 작을수록 더 길어지겠죠. 이 값이 클수록 더 길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길이가 길어지려면, 이건 반비례니까 n은 짧아져야 되고 시그마가 커져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따지기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그냥 숫자를 대입하자고. 대입해서 문제 풀자고요. 이해되십니까? 일단 n이 36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길어지려면 여기도 큰 거니까 일단 1번은 안 됩니다. 두 개를 비교 한번 해봐. 똑같이 n이 똑같을 경우에는 90이 길어야 됩니다. 일단 1번과 3번은 될 수가 없죠. 길어야 되니까. 그럼 36과 9, 81과 10인데요. 요 두 개를 대입해서 문제 풀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 2번 해볼까요? 2번? 2번은
루트 36, 6분의 시그마가 9야, 9. 이거 대. 4번. 81은 9분의 12. 이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큰지. 얘는 3분의 326, 2분의 3 되는 거 알겠죠? 얘는 3, 3, 9, 3, 4, 12. 누가 더 길죠? 얘가 더 길죠, 그쵸? 2분의 3, 1.5고 얘는 1.5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정답은 2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2번과 4번을 비교할 때 그냥 대입해 본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정리할게요. 자, 다음 확률분포표에서 확률변수 x의 평균을 구하는 거고, 이거는 전형적인 확률분포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식. 전부 다 공식이죠, 공식. 시그마 p가 1 되는 거잖아. 요. 따라서 a 두 개, EA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이 1 되는 거니까 a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EA는 얘가 6분의 2, 6분의 3, 2분의 1 넘어가니까 그냥 2분의 1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a는 4분의 1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지요. 그럼 두 번째 평균 EX는 4분의 1이죠. 4분의 1. 또 EX 공식이 뭡니까? 그렇죠. 얘는 시그마 XI, PI, XP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씁시다. 또 공식 그대로 2 곱하기 4분의 1. 바로 할까요? 2분의 1 플러스 요거 두 개 곱하고 다 더하는 거잖아. 1 플러스 또 1 플러스 6 곱하기 다 1이네요? 뭐야 이거? 2분의 6, 2분의 7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 그쵸? 그래서 두 가지 공식으로 문제 푸는 거고, 너무너무 잘 나오는 꼴입니다. 확률 분포표에서 이 확률합이 1일 것을 이용을 하고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사까지 구하는 이 문제들은 너무너무 잘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꼭 정리해 두십시오. 공식이에요, 공식.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는요, 사실 이거 교과 과정에서 빠진 내용인데 일단 나왔으니까 합시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ax 플러스 b고 EX는 12분의 7.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에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건 다 빠진 내용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합시다. 자, 첫 번째 할 일은 무조건 확률합이 1인 겁니다. 똑같아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는 1 되는 것이 첫 번째 개념이죠. 무조건 그런 거잖아. 그쵸?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요, EX는 똑같아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그 다음에 fx. 이게 바로 공식이거든요. 자, 요것을 두 가지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결국 다 공식이죠. 결국 공식이야. 자, A, B 문자 두 개씩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시그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식 하나를 만들고요. 그럼 얘가 x의 제곱이니까요, 얘는 2분의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여기 0부터 1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a 플러스 b는 1이라는 식 하나가 나오죠. 자, 두 번째는요, 정리하면 얘가 ax 제곱 플러스 bx니까 그냥 그대로 할게요. 얘는 그대로 적으면 3분의 a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b의 x의 제곱 0부터 1까지. 자, 1 집어넣으면 3분의 a 플러스 2분의 b는 12분의 7이라는 식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12를 곱하는 게 낫겠지. 분수 없애려고요. 그러면 얘는 4a 플러스 6b는 7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 곱하면 a 플러스 2b는 2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합시다. 4 곱하면 4a 플러스 8b는 2, 4, 8. 따라서 빼면 b가 2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가 얼마가 되나? b가 2분의 1이야. 얘는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쵸? 80ab니까 80 곱하기 2분의 1 정답은 40인 것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요 공식은 사실 교과 과정에서 빠진 거긴 하지만 뭐 어렵지 않은 공식이니까 xfx, 시그마 xp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저기 이산을 분포에 나와 있는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정리하셔가지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정규분포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평균과 분산이 주어졌고, n개를 이면 추출. 자, n개 이면 추출하는 모평균 추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모평균 m을 실내 구한 쭉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n과 x바를 구하는 건데요. 이 문제는 무조건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공식을 써야 되겠죠.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m 요거 기본 공식이잖아요. 그쵸? 요것도 어떻게 된다?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구하는 게요. n과 시그마를 구하는 거잖아요. n과 시그마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를 빼면 x바 사라지니까 n을 구할 수가 있고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요거는 여기서 여기 사라지기 때문에 x바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다. 1, 2라고 치면은요. 기본 공식이야. 2에서 1 빼고요. 그 다음에 1과 2를 더해가지고 식을 두 개 만드는 게 이 문제를 푸는 프로세스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뺍시다. 빼면 얼마가 되니?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런데 k가 주어졌죠 문제에서. 1.96 주어졌어요. 그러면 2 곱하기 1.96 그 다음에 시그마가 지금 2죠. 2 주어졌고요. n 몰라. 요거 이것이 요거 두 개를 뺀 거잖아. 요거 두 개를 뺀 거야. 똑같잖아요. 그쵸? 이 식이 이거라니까. 대입해서 풀지 말자고요. 복잡하잖아. 요거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더하고 빼가지고 계산하자고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걸 놓고 풀면 얼마나 복잡해요. 소수가 나오니까. 자, 빼보자. 10.392 마이너스 9.608. 10.392 마이너스 9.608. 어휴, 계산 복잡하네요. 일단 여기가 84가 되고 얘가 7 되고 0.784가 되네요. 그렇죠? 0.784가 됩니다. 이 부분이 0.784가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맞아요.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면 2, 4 4, 6, 24 4, 9, 36 얘가 되네. 그렇죠? 4, 1은 4 7.84 바로 나오네. 그쵸? 루트 n이 10 되죠. 10 되고 그럼 n은 1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이고 감사하네. 그치? 보통 일반적으로요 계산이 이렇게 나와도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해보세요. 두 개 더 합시다. 두 개 더 하면 요거 두 개 더 하면 요거 사라지죠. 이렇게 그럼 2x 바만 남죠. 2x 바만 남아. 두 개 더 해봐. 요거 두 개 더 하면 얼마가 되니? 두 개 더 하면은 0 20 바로 나오네. 그치? x 바도 10 딱 떨어지네. 그치? 요거 두 개 더 하는 거니까 정답은 110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네. 그쵸? 잘 만들었죠? 이런 문제들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막 뭐 섞여 있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얘를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한다? 요 두 개씩을 빼고 더했을 때 n이 나타나고 x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문제를 푸는 거지. 해석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정리할게요.